옹호는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보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촉구이고요. 영양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들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게 하는 거고, 연합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발전을 계속하도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 언론, 학교 등 모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그 세 가지 원칙을 정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건강 증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986년도에 정한 거예요. 바로 그 제1차 국자회의에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오타와 한 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5대 활동 요소는 그럼 뭐냐? 바로 개인의 기술 개발. 네. 개인의 기술 개발은 이런 것들을 건강 증진에 필요한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 그 다음에 건강 증진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에 관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5대 활동 요소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산업의 그 필요성은 뭐냐? 건강증진은 왜 하느냐? 국민 건강의 욕구를 증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또 만성퇴행성 질환 및 사고 증가로 인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건강증진 사업의 국민 건강의식을 개선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WHO는 건강증진의 원칙을 5가지로 세웠는데요. 건강증진은 특정 질환의 위험 집단에 초점을 두기보다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건강 문제의 원인이나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둔 활동이고, 세 번째로는 건강 유해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또 네 번째로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다섯 번째로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1차 보건의료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그 내용을 보면 그 42쪽입니다. 도표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생태적 그런 그 접근과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 접근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었죠. 이 도표를 보시고,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를 했고요. 또 낮은 건강 수명이 문제고, 또 인구 노령화, 이런 질병 만성, 이런 것들이 그 보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발전에 따른 그런 그 새로운 위험 요인을 증가시키고 이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이 필요했고, 또 건강 결정 요인의 기여 비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건강 증진 사업의 그 기본 목표를 보면 1995년대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97년도에는 건강 증진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에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죠. 바로 헬스플랜 2010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 세상과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 장수와 삶의 질 향상이다. 이것을 이제 기본 목표로 삼고,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뭐냐? 첫 번째는 바로 1차적 초점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보건교육의 수단이라 이런 접근 방법들을 고려를 했고,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증진 사업에 그 역량을 기우고 그런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이런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은 거죠. 국민건강 증진 사업의 그 추진 전략을 보면은 8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민 보건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또 학교 보건교육을 개선한다든가,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 전략이고,
그 범위하고 내용을 보면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또 건강보호 환경 조성사업, 또 질병예방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범위를 사업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이라든가 환경보호 조성이라든가 질병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건강 종합증진계획을 추진을 했고, 이 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은 법 4조에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은 제5조 규정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 제4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46쪽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건강도시의 그 정의를 보면은 도시의 그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정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가지고 지역 시민의 건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2004년도에 건강도시다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강도시 목적을 보면은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해 갖고 도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사회의 그 창의성을 발휘해 갖고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그 도입은 1986년도에 그 헬스 시티 운동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987년도부터 건강도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8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과천시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건강도시 사업은 그 개념의 그 지역적 수준으로 실현하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보건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건강에 중점을 둔 보건의료 서비스의 그 재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고요. 건강도시의 조건,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해서 4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공중보건의 발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공중보건의 발달사는 고대기, 그리고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이렇게 구분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질병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류의 역사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중보건학이 한문으로 체계를 갖춘 것은 18세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개념과 건강증진에 관심을 두고 의료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중보건학의 그 비약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대기는 BC AD 500년 이때를 이제 고대기라고 하는데, 원시 시대 그 질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주술적이거나 미신적, 종교적으로 치료하고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이나 집단의 위생에 관한 기록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별로. 인류 역사 더불어 공중보건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약 4,000년 전에 인도 문명에서는 도시가 계획되어 건설되었고, 그 유적에서 이제 목욕탕, 배수관, 이런 게 이제 발견된 것을 추정을 했을 때
인간의 그 생활 양식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세기는 500년에서 1500년 사이를 중세 시대라고 보는데, 중세 시대의 지적 성향은 오히려 고대 그리스 시대보다 퇴보해서 문화적 암흑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이 시대 사상은 핵심을 이룬 초기 기독교의 사상이希腊과 로마의 물질주의적 사상에 따른 극도의 사치주의에 대한 반발, 그리고 종교적인 경건 사상에 의하여 육체를 경시하고 육체적 금욕을 행동의 규범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명기인데요. 여명기는 요람기라고도 하며 문의 부흥의 중세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근대 과학기술이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업혁명으로 공중보건학적 그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황립기인데요. 1850년에서 1900년대 사이를 황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립기는 세균학의 발달과 면역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예방의학적 사상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영국의 존 스노 발표에 의하면 콜레라에 대해서 이제 역학조사 보고서를 썼는데, 장기설을 뒤집고 전염병 감염설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 역학조사의 좋은 신뢰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계 공중보건의 발달사 중에 이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황립기를 거쳐서 황립기는 공중보건학의 그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이 발전기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분화와 체계적인 종합화를 이루기 시작해서 미생물의 시대라고도 한다면, 발전기는 탈미생물의 시대로 질병의 치료 예방 중심 시대에서 사회학적, 경제학적 개념이 공중보건학에 추가되는 이런 시기를 발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보급되고 또 인간 유전자가 분석되고 이러면서 보건의료를 비롯한 게놈 프로젝트가 활발해지고, 난치병 극복을 위한 또 줄기세포 연구, 또 인공지능 AI죠. 이 AI를 이용한 질병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래서 곧 코로나19도 잡힐 거다 이렇게 교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 그 발달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있었고, 또 고려 시대가 있었고,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 또 해방 이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렇게 보건 발달사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때는 왕실을 진료하는 시의제도가 있었고, 백제 때는 건강을 관장하는 관직도 있었고, 신라 때는 의료행정기관과 의박사 등의 진료를 담당하는 이런 아주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고요. 고려 시대는 신라 문화가 계승 존속되었고요. 특히 고려 초기 성종 때는 의박사를 지방에다 이제 파견을 해서 의학 교육도 실시하고 국내 어약을 담당하는 그런 상약국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서민 의료를 위해서 해민국이 있어서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과 제의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도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 시대에는 서민의 보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생원을 편성을 해서 의녀제도도 두고 재생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요. 조선 후기 선조 때는 허준의 동의보감 아주 유명하죠. 오늘날까지도 동북아시아권에서 한방의학의 그 지침으로 사용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발전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식민 통치 일원에서 이루어져 있고 총독부 관할하에 경무총관부라는 그런 경찰 부서에서 보건위생 업무를 수행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가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보건 관련 법규나 이런 조직 재정 또 개편 이런 재편 작업이 시행이 되었고 미 군정청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위생국이 설치되었고 또 이 위생국을 보건후생국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그런 시기가 해방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만들어진 정부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보건후생부는 사회부로 구성이 됐고 보건국은 사회부의 한 부서로 축소가 되면서 1951년도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추후 이 의료법에 모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1장 챕터 1 공중보건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